제가 뭐 들어드릴까요? 좀 무겁네요. 제가 좀 연약해가지고요. 네네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네네네. 여기 들고 설명해 주시죠. 네. 원래는 야. 아이고 예 치아 사이에는 이렇게 이제 잇몸 산이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연결하는 부위는 잇몸 산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치아를 빼고 나면 요 잇몸 산이 사라져요. 그래서 치아가 좀 이제 아무래도 치아를 빼고 나면 이렇게 평평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치아 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면은 좀 평평해지기 때문에 평평해져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각형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쪽으로 이제 음식물이 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치실을 더 사용해서 낀 음식물을 밖으로 빼줘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치실을 사용하면 좋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치실을 네. 갖고 나왔습니다. 예, 치실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치실을 한 30-40cm 정도 좀 이렇게 이렇게 빼서요. 네, 이렇게 해서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만히고요. 해주시고요. 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짧게 이렇게 해서 짧게 한 엄지와 검지를 쥐고 한 짧게 한 2-3cm 정도 해서 이제 치실을 부드럽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모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저 모형 또 모형 들어드릴까요? 아이고. 이걸 들어드릴까요? 네네. 그래서 좀 약간 제가 참 큰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큰 모형에 이제 굵은 실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치실을 들어갈 때 톱질하듯이 넣고요. 이렇게 톱질하듯이 이렇게 넣을 때는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C자 모양으로 치아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그래서 좌우로 일단 들어갈 때는 톱질하듯이 들어가서 이제 좌우로 C자형으로 넣었다 빼는 게 아니고 저렇게 네, C자형으로 이렇게 해서 뒤를. 감아줘서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고 나서요. 할 때는 튕기듯이 위로. 튕기듯이. 그래서 왜 우리 거울 보면 치실하고 나서 거울에 막 이렇게 음식을 찾아야 돼 막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하고 나서 거울에 튕기지 않아서 그게 없었구나. 맞아요. 그 제대로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제대로 하면요 이렇게 튕겨가지고 거울에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잔재물이 잔뜩 붙어 있죠. 그래서 이제 치실을 하게 되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이제 너무 또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인물 치실하실 때 너무 세게 하시면 안 되고 힘 조절을 잘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치실 양치한 다음에 해요? 뭐 아니면은 저 밥 먹고 바로 그냥 하는 거예요? 양치하기 전에 하고 양치를 하나요? 네, 그 순서에 따라서는 상당히 이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자들의 이견들이 있는데 그 많은 분들이 치실은 양치질 하기 전에 하는 게 좋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치실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이제 양치질을 해야지 뭐 치약 성분이라든지 칫솔질이 구석구석 이제 아무래도 잘 닦일 수가 있는데 치실로 제대로 음식물을 찌꺼기를 제거하지 않고 이제 칫솔질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거죠. 네. 치실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시고요. 자 이번에 홍희연 선생님 거 보겠습니다. 치통 안녕. 안녕 해야지. 안녕 해야 돼. 치통 안녕 방법이 있을까요? 아, 네. 한의학에서는 위장에 열이 과도하게 올라오는 경우 이게 이와 잇몸 사이로 나와 치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위장에 열이 많아가지고 이제 치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잇몸이 아프고 이가 흔들리고 구취가 나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위장의 기능을 강화해주면 이렇게 치통이 함께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선생님께서 요가로 이 치통 안녕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오늘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대로 모시고 한번 동작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의사 선생님이 또 요가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죠. 홍희연 네. 선생님이 그걸로 유명하세요. 아, 그래요? 야. 네. 네. 첫 번째 자세는 이제 활 자세라고 불리는 다누라 아사나입니다. 이 동작은 이제 복부 근육을 강화하고 내장 근육을 활성화해서 이제 위경락을 자극하고 소화기 기능을 좋게 만들어주는데요. 이제 평소 소화기 기능이 안 좋으셨던 분들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네. 배워볼까요? 네, 먼저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아래를 보고 엎드려 주십니다. 네. 네,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골반 너비로 벌리고 다리를 올려서 발목을 잡아주세요. 발목. 네, 발목을 잡고 하나, 둘, 셋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요? 어디로 올라가요? 어떻게 올라가요? 야 이게 활 자세구나. 셋, 넷, 다섯,
네, 천천히 내려오시고. 저 올라가졌나요? 어떻게? 올라가졌어요. 네, 이렇게 이 동작을 4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네. 이제 위장 기능이 같이 좋아지면서 치통이 완화가 되는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 만약에 이 동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수건이랑 밴드가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이게 안 잡히시는 분들은 집에 수건을 이용을 해서 걸어주나요? 아, 네, 걸어. 발목에 이렇게 맞아. 건 상태면은 이렇게 조금 더 거리가 생기니까 이 상태에서 올려주시면 좀 더 이제 수월하게 동작을 어우, 하실 수 몸이 있습니다. 진짜 털처럼 비네. 조금 더 올라가지네요. 네, 네. 잘하시네요. 네, 아우, 이게 소화기 계통에도 오랜만에 도움이 했더니- 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잡으라 그래서 남자분들 어떻게 잡나 했더니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이렇게 활 자세를 취해주면 치아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화기 계통에도 도움이 된다. 그런 요가법 배워봤고요. 네. 이번엔 차윤환 박사님입니다. 석류 껍질차? 이거 도움이 되나? 자, 제가 오늘 알려드릴 치아 건강에 좋은 차는 석류 껍질 차입니다. 석류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 참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오래전부터 먹어가지고 미모를 관리했다라는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석류, 특히 이제 껍질 부분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이 플라보노이드는요. 치약 성분 중에 일부로 사용될 정도로 입안에 있는 세균을 제거하는 항균 효과가 매우 큰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알맹이만 딱 먹고 껍질은 어떻게 해서 다 호로록 버리시는데 버리죠. 예, 그러지 마시고 이 껍질에 있는 항산화 성분과 그다음에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성분들을 먹기 위한 이 껍질차 오늘 레시피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껍질 차인 만큼 그 껍질 세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해야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이 석류 껍질차는 이 껍질을 이용하다 보니까 세척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흐르는 물에서 주로 하셔야 됩니다. 물 아낀다고 이렇게 고여 있는 거 하시면 안 되고요. 흐르는 물에다가 얘들 어떻게 하냐? 베이킹 파우더 같은 것들로 저렇게 좀 듬뿍듬뿍 해서 좀 꼼꼼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이렇게 1차적으로 저렇게 베이킹 파우더를 쫙 제거하고 흐르는 물로 지금 화면은 이제 고인물이지만 흐르는 물로 저거를 깨끗이 닦아주시면은 껍질에 있는 다양한 이물질들이 잘 제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석류는 그 알맹이만 쏙쏙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드시는데 이게 껍질을 깐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까주면 정말 좋아할 텐데 남편이 안 까준다고. 자, 그런 남편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알맹이만 쏙쏙 뽑는 방법을 또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같이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쉽게 손질하는 방법인데요. 자, 석류 꼭지 부분을 먼저 저렇게 이렇게 딱딱 어떻게 돼요? 사각형으로 칼집을 내서 석류 꼭지 부분을 땁니다. 그 다음에 저렇게 옆을 4갈래로 각자 이렇게 칼집을 딱 준 다음에요. 저렇게 제끼면 야, 껍질 싹 벗겨지면서 알맹이만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수저나 이런 것들로 살살살살 띄워주면 이거네요. 막 튀어나가네요, 그냥. 그렇게 싹 알맹이, 즉 과육만 잘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 쉽죠? 아주 간단하게 손질이 되네요, 저렇게 하니까. 네, 방법이 있네요. 음. 근데 이제 보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네. 것 같은데요. 보관법도 혹시 있을까요? 음. 석류가 왜냐면 알맹이가 이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네. 보관할 경우에는 저는 주로 팩에다가 비닐팩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아니면 석류 껍질 같은 경우는 건조해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맞아요. 이 껍질은 저희가 이제 껍질 차를 만드니까 그걸 그대로 쓰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건조를 한번 쫙 하시면 두고두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빼서 쓰실 수가 있고요. 알맹이는 말라 비틀어지면 맛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밀폐 용기 있잖아요. 네. 밀폐 용기 같은 거에 꼭 넣고 냉장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껍질로 차를 끓이는 방법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또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석류 껍질차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껍질 하나에 물 1컵 정도 비율인데 일단은 저렇게 차 용기에다 집어 넣으시고 물을 넣으세요. 비율은 하나에 물 1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끓이시면 돼요. 중불로 10분 정도 이렇게 끓이다가 약불로 은은하게 우려주면 그냥
끝입니다. 색깔이 저렇게 아주 그냥 우리가 아는 이렇게 맛있는 차 색깔 네. 잘 우러나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그냥 드시면 돼요. 참 쉽죠. 그것도 괜찮겠다. 그죠. 차 맛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차까지 마셔봤어요. 근데 차도 좋지만 치아에 좋은 음식들도 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일단은 치아에 좋은 음식들 있다 보면은 일단 등푸른 생선과 녹차 같은 것들 예를 들 수가 있는데 아까 이제 녹차 같은 경우도 약간 색깔이 낄 수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 좀 희석을 해가지고 물 먹듯이 드시게 되면은 이 녹차 속에 있는 다양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공급이 되고요. 또 이제 약간의 수용성 식이섬유들이 이렇게 좀 치아에 있는 나쁜 것들을 제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이제 껍질 같은 경우로 이빨 이렇게 닦는 분들도 계셨고 또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 같은 경우는 드시는 과정 중에 저작 과정 중에 잇몸 속에 있는 나쁜 노폐물이나 제거물들을 싹 제거해주면서 치아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채소류 같은 거 지금 나오는 요즘 봄배추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거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이렇게 단단한 음식 먹으면 치아 건강에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 어떤지 좀 오늘 전문의한테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아무래도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 턱 근육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사각턱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네, 분들이 맞아요. 많잖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도 보면 딱딱한 거는 아예 손에 안 대고 아예 그치, 부드러운 음식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너무 마른 오징어처럼 너무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면 적절하게 단단한 음식이라면 오히려 씹으면 씹을수록 이제 잇몸 혈액순환도 좋고요. 그래서 잇몸이라든지 뼈를 좀 튼튼하게 해서 이제 치아에 좀 도움이 되고요. 왜 이제 물론 이제 잇몸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치아에 실금이 있다면 좀 단단한 음식은 좀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음식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